자, 4월 29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처음 선물 거래를 좀 접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 흐름이나 시황 정도는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상승이 꽤나 거칠게 나와요. 근데 아직 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아직 뭐 딱히 이유로 짚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큰 폭으로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지금 나오는 반등이 아마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자, 선물 차트를 봤을 때, 자, 일봉으로 보면 양봉이 좀 크게 나와줬는데 거래량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자, 이 전에 상승이 나올 때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가도 현물도 비슷합니다. 자, 이게 코인베이스 차트인데 고점 찍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지 구간에서 지지받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나온 걸 보면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나오는 상승이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상승이 될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매매의 타점을 잡아드리는 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실 때는 저항 맞네, 숏 잡아야지 보다는 저항 맞고 눌리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눌린 다음에 롱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적합한 시장 같아요. 오늘은 코인 거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리플이라는 코인이 뭐 어떤 코인이길래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상화폐 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개가 3대장의 시절이 있었고, SEC에서 리플을 고소를 합니다. 이거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 자, 증권으로 분류되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겠죠. 퇴출당하면 문제는 뭐냐면,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결이 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뭐 이더리움까지도 제외를 할 만한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증권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이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리플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2년 넘게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음 달에 나와요. 다음 달. 얘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 여부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달에 재판 결과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확정은 아닌데 말하는 뉘앙스들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시장을 올리고 있는 건지, 지금 비트코인을 올리고 있는 건지 아직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이거 말고는 딱히 지금 얘가 이만큼 올라올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잡히거든요. 당분간은 좀 리플의 도미넌스나 리플의 가격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리플 위치가 딱 강한 저항 구간 목전에 와 있잖아요. 긴 기간 여기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저항 구간. 꽤 강하게 지지 저항이 작용하는 구간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파를 해내면 리플이 꽤나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리플이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요것도 조금 이제 매매하면서 신경을 좀 당분간은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로는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숏보다는 일단 눌리면 롱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에다가 설문을 진행을 했을 때, 제 방은 그래도 코인 선물 거래를 조금 하시거나 코인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근데 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오늘은 최대한 좀 선물 거래나 뭐 코인 거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관점에 좀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을 거거든요. 1대1 좀 상담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아예
선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채팅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 선물과 현물의 가장 큰 차이가 선물, 현물. 자, 현물은 매수밖에 못해요. 매수밖에 못합니다. 자, 현물은 매수밖에 못한다. 근데 선물은 그러니까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죠. 롱이랑 숏이라는 포지션 두 개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롱은 쉽게 말하면 현물의 매수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숏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면은 떨어지는 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숏은 딱 그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더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내가 투자한 시점부터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물은 매수밖에 안 되는데 선물은 내가 올라가는 거를 예측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거를 예측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가장 큰 차이점을 뽑으라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쯤에서 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현물을 매수를 하면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것밖에 못해요. 내가 익절을 하고 다시 잡더라도 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대응 방법이 한정적이다. 들고 있고 수익 나오면 팔고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갈 걸 예측을 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올라갈 걸 예상을 해서 롱을 잡아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보니까 음봉이 뜨면서 저항을 맞네, 단기적으로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롱을 정리를 하고 숏을 잡으면 떨어지는 만큼 3%가 떨어지죠. 3%만큼 내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선물이랑 현물이랑은. 선물과 현물의 차이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 자, 여기서 이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거래를 하고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고 습득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모를 때 이 레버리지를 정확히 모를 때 이거 수익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대 라는 말만 듣고 레버리지를 잘못 건드리면 큰 코를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다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유도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멋모르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보니까 선물은 위험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지만 그 투자금을 좀 늘려주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100만원을 투자를 해. 근데 100만원에서 2%가 수익이 나오면 2만원이야. 근데 1000만원으로 하면 2%가 수익이 나오면 20만원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0만원을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1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서 2% 수익 나오면 2만원 수익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00만원을 1000만원처럼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이. 자, 그럼 내가 레버리지를 10배를 쓰면 똑같이 2%가 수익이 나와도,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가 수익이 나와도 2만원이 아니라 20만원만큼 수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20배를 쓰면 2%가 나왔을 때 100만원 투자를 해도 2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 나오겠죠. 수익금이. 이 레버리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롱이나 숏 둘 다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롱 포지션을 들어갈 때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숏 포지션을 잡을 때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5%만 움직여도 50%,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장점, 이 기본적인 레버리지의 개념, 원리, 뭐 장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단점이 있죠. 뭐 좋기만 한 투자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점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쓰면 수익금 많이 나오니까 나도 투자금 적은데 레버리지 써서 수익 많이 봐야지 라고만 생각을 해서 선물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은 손해를 크게 보시는 거고, 이 단점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단점이 뭐냐? 자, 현물은 상장 폐지만 안 되면 100만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나든 진짜 막 90%가 빠지든 일단은 남아요.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아무리 빠져도 투자금은 건짐. 이게 현물이죠.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해도, 선물 거래를 할 때, 롱숏을 할 때 레버리지를 안 쓰면 아무리 빠지고 아무리 올라가도 투자금을 소위 말하는 청산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레버리지를 안 쓰면.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부터는 청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청산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머리에 인식을 시킨 상태에서 선물 거래에 접근을 하고,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장투를 하려고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빠르게 내가지고 투자금을 굴리려고 하는 거에 적합한 거지, 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는 거에는 그렇게 적합한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청산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100만원으로 아까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10배를 써서 1000만원만큼의 투자를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쳤을 때,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 내가 수익이 나면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한 것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할 때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생기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포지션을 고집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높게 쓰고 홀딩을 하다 보면. 자,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20배를 썼다. 자, 20배를 쓰면은, 그러니까 내가 롱을 잡고 20배를 썼을 때 5%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청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투자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레버리지 5배, 10배를 쓰게 되면 수익이 날 때도 5배, 10배만큼 수익이 나지만 손실이 날 때도 5배, 10배만큼 손실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투자하는 금액보다 더 큰 돈으로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의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손실이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키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잘 모르고 잘 알아도 욕심을 부리고 내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매도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다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온다.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선물 거래 뭐 광고 보고 뭐 인스타에 광고 뜨고 이런 거 보고 수익이 막 10배, 20배가 나온대. 당연히 광고니까 그런 내용만 광고를 하겠죠. 뭐 수익이 크게 나온다라는 것만. 시드는 한정적이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좀 크게 봐야겠다라는 부푼 꿈만 안고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청산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해가 날 때도 손해가 5배, 10배씩 날 수 있다, 레버리지를 쓰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거래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 뭐 올라갈 건지 못 올라갈 건지 봐달라고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근데 여기가 딱 저항이 강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강하다, 약하다, 여기를 뚫으면은 위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해요. 일봉 이상, 주봉이나 일봉이나 이런 걸 보고 차트를 봤을 때 딱 보면은 지지를 받고 저항을 자주 받았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딱 요 사이 구간이,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근데 지지받고 올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다 저항으로 변하고 저항받고 계속 저항이 받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강한 구간이라 뚫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리다. 여기 위를 뚫어내면 자잘한 저항들은 있겠지만, 여기를 뚫어내면은 저항 구간 나오겠지만, 여기서 여기 사이인 거예요. 그 다음 구간은 25K에서 27K 사이, 여기까지 뚫어낸다면 그 다음 저항은 어디쯤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저는 여기까지는 못 뚫지 않을까라고 봐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돌파를 하는 게 시간이 소요가 돼서 돌파를 해내고 상승이 나온다고 치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횡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채널을 이탈 안 하고 돌파를 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 횡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까지 가보면. 좀 짧게 보면은 그래도 한 2-3달 정도는 횡보할 수 있는 구간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최고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주식이든 투자든, 얘가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하면은 진짜 최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8,000원에 사면은 얘가 고점이 16,000원이니까 16,000원에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저항을 돌파를 해내면 여기 구간, 그 다음이 여기 구간, 이 정도만 알아놓고 여기 가서 저항 맞는 거 여기까지 돌파해낸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던 물량 소화하다가 다시 돌파해내서 여기까지 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생각보다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방송 내용 알차게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